뉴스를 보면 네. 행복은커녕 짜증만 나고 열도 받고 가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요. 네, 신체 구조가 좀 이상한가 봐요. 네. 뉴스를 보는데 왜 짜증이 나요? 각종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구나, 많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을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하고 어차피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어차피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럼 자기가 그걸 보고 저 비상식적인 놈, 저 멀찌각한 놈, 저 때리 죽일 놈 이러면서 텔레비 앞에서 열을 내다가 때리버리면 텔레비만 부서지는데 그게 고 백남비 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또 반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뭐 지살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 뭐 그건 저 사람 일이고 세상에는 원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고 있으니까 나는 잠이나 자자. 이러면 어느 날 내가 백남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떠냐를 떠나서 그분의 사인이, 나는 뭐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지만 그분이 사인이 물대포에 의해서 사망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우리 누가 봐도 다 그럴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렇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 그걸 지시한 사람은 일단 처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요. 그렇게 결론이 나면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나 없겠나.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지. 어디까지 이해하기는 사실대로 이해해야지. 사실대로 이해가 뭐냐? 저 사람은 물대포를 맞아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사인이 그렇다고 결론이 나면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권력자라면 자기가 돈이 있으면 돈을 갖고 서서라도 안 받으려고 그럴 거고, 자기가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이용해서 안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인간의 심리가. 자기가 말을 잘하면 변명을 해서 안 받으려고 하듯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 저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그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 결국은 사인을 그렇다라고 결론을 안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러면 내 텔레비 때리 부수는 일은 없고 내 몸에 열 날 일은 없지. 그런데 문제는 열이 난다고 텔레비 써도 도움이 안 되고 그걸 이해하고 그만둬도 도움이 안 되죠. 때리 부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재산만 손실이 나고 열나면 내 건강만 해치고, 그렇다고 내버려 둬버리면 지금 나는 괜찮지만 언젠가 내가 그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번에 세월호 사건이 났는 그 가족, 학생 부모 중에 옛날에 삼풍사건이라고 서울의 삼풍백화점으로 무너졌을 때 있죠. 그때 자기가 저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외면을 했더니 30년이 지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이런 그 학부형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내가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겠다 이런 생각은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검은장한 청년들이 오더니 수건을 갖고 얼굴을 눈을 탁 가리고 양쪽에 딱 잡고 끌고 가더니
어디 지하실에 가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두들겨 패고 물고문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만 착하게 살면 경찰서 갈 일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든 뭘 했다 하더라도 뭔가 죄가 있으니 그렇지 없는데 그런 일이 왜 생기겠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런 일이 떡 생겨요.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처럼 대학을 안 다녔기 때문에 사회과학 책을 읽고 친구들하고 물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나는 대학을 안 갔고 절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당해보면서 고문하는 기구가 우리 사회에 있다면 나만 안 가면 되지 않은데 나도 어느 날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고문하는 그런 사회적인 정부의 기구가 없다면 내가 그 당할 일은 진짜 없어지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고문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기구를 철폐하는 이유가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장보살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불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지장보살이라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디 가기를 원해요? 극락 가기를 원하잖아. 나쁜 짓을 해놓고도 어때요? 극락 가기를 원하잖아. 근데 지장보살은 좋은 일만 해놓고도 자기는 어디로 갔다? 지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옥 중생을 구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이 어느 정도냐?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구한 뒤에 내가 내 소원인 성불을 하면 했지 한 사람이라도 남았다면 내 그 사람 구제를 먼저 하겠다 이런 원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그래 저분은 지옥을 없애버린다. 지옥을 없애버리겠다는 원을 세운 거는 그러면 자기 지옥 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내만 잘해가 천당 가면 된다가 아니라 그런 사회, 그런 거를 없애버리면 내가 거기 갈 일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 일반인하고 다르.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도 안 가겠다 그러는데 자기는 안 가도 되는데도 거기 갈 때는 타인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만 빠지면 된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간다면 언젠가 나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 자타를 일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훌륭하다고 알았지. 내가 경험적으로 그걸 알 수는 없었는데 내가 가서 경험해 보면서 그래서 지장보살이 큰 원을 세웠구나. 그래서 제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면 내가 뭐가 안 난다?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거하고 내버려둬도 된다는 거는 별개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가게 옆을 지나다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빵을 훔쳤다. 어린아이가 자전거 가게 옆을 지나다가 너무너무 자전거가 타고 싶어서 자전거를 훔쳤다. 청소년이 오토바이가 너무너무 타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탔다. 근데 이해는 되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버려 둬야 돼요. 아이고 얼마 타고 싶으면 타겠나 이래 내버려 둬야 돼요. 이거는 옳지 않다 하고 깨우쳐 줘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면 그 옳지 않다는 거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방면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는 이제 각자 자기 형편대로 댓글을 하나 달든지
뭐 글을 쓰든지 모임에 나가든지 그건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형편대로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걸 보고 화를 내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화를 내게 되면 그 모임에 댓글을 달아도 어떻게 낸다? 욕설을 하게 돼요. 그럼 욕설을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도 어떻게 한다? 돌멩이를 들든지 나무 토막을 들든지 해가 또 싸우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또 패봐야 그 정경이 다 우리 같은 사람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 정경 중에 대통령 아들이나 국회의원 아들이 있을까 없을까? 거기 장관 아들이 있을까? 그 정경 중에 재벌 아들이 있을까? 그 정경이 다 우리 같은 서민 아들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가서 두들겨 패봐야 결국은 내 형제를 때리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문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제, 화가 나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데 이해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이 안 된다 하는데 그분 자란 환경, 그분 현재 생활 방식, 처지 이런 거 다 우리가 이해하면 사람들하고 소통 안 되는 이유는 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이해는 돼요. 그분이 못된 짓 할까?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할까?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이렇게 국민 불안하게 만들고 일부러 불만 생기도록 만들고 이래 안 해요. 그분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나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온 힘을 기울여서 나라의 발전을 추구하고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는데 왜 국민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정치인들이 나를 몰라주고 왜 나를 지지를 해주고 좀 법을 바꿔라면 법도 바꿔주고 일 좀 안 해줄까? 이래서 그분은 그분대로 막 불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는 돼요. 아까 얘기하지만 아이가 오토바이 타고 싶다고 오토바이 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옳지 않는 행동일 때 옳지 않다고 말해야 돼요. 잡아서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되듯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국민의 불만은 더 커지고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지. 아니라고 말하면 화를 내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화를 안 내면 얘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그 도둑놈도 그럴 처지가 있고 그 강도도 그럴 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추행했다면 죽일 놈 하지만은 그 사람 처지에 내가 상담해보면 그 사람도 술 한잔 먹고 어쩌다가 보니 막 남 종아리를 만졌는데 그게 이래 말썽될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에 나는 그런 기사에 남자들 다 신문에 날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는 되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온당한 거는 아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는 큰 피해고 고통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이해는 된다. 이해와 온당한 거는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이해하라는 거지 그게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면 내가 화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서 어떤 행동을 하면 파괴적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화가 없이 자비심으로 저렇게 하면 저분에게 나쁘다 이거예요. 저렇게 만약 계속하면 퇴임 후에 안전이 보장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불행한 대통령이 될 위험도 있겠지.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불행한 대통령이 되면 그분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막아야 되나, 안 막아야 되나? 막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개발할 때 좀 대통령을 위해서 좀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두고두고 욕 안 하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노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자비심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중생은 분노심으로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비심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게 필요한 시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조라가 아니라 분노하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잘못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님 니는 되나? 이럴 거예요. 나도 잘 안 돼요. 그래도 그쪽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되려고 뭐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